2년 전 민수는 아내와 두 자녀를 호주로 보냈다. 많은 사람들이 민수네 가족의 기러기 생활을 만류했다. 특히 민수 부모와 지인들은 수십 번 다시 생각해보라며 기러기 생활을 반대했다. 그들이 민수를 말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기러기 부부를 하면 한창 크는 나이 아이들이 아빠와 점점 멀어지고 아빠는 돈 주는 기계만 될 뿐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리고 몇몇은 기러기 부부를 하면 여자가 바람이 난다는 쓸데없는 소리까지 덧붙였다. 아내의 주장은 교육에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 살지만 몇 년간 아이들이 호주에 살며 영어를 배워놓으면 결국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들이 한국에서 자리 잡을 수도 있고 혹은 영어권에 자리 잡기도 수월할 것이다. 노후 대비는 어쩌냐며 민수가 걱정했지만 아내는 아이들이 잘 살아가는 것이 노후 대비 그 자체라며 민수의 걱정을 일축했다. 민수는 아이들 미래를 위하여 많은 고민 끝에 이들을 호주로 보내기로 했다. 우선 3년을 유학기간으로 잡고 기러기 아빠 생활을 시작했다. 3년이면 적어도 영어는 다 배워서 오겠지라는 게 민수의 생각이었다. 처음엔 아이들과 아내와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지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졌고 아내의 목소리에서 냉담함이 느껴졌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적응하느라 바빠서 그렇지. 매번 같은 대답. 민수는 서운하기도 했지만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서 아이들 둘을 건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해했다. 아내가 호주에 간 지 벌써 2년이 되었다. 그 사이에 민수는 1년에 2번, 일주일 방문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호주에 사는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인은 처음에는 민수에게 안부를 묻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본론을 말하기 시작했다. 민수야, 미안한데 혹시 와이프 근황 알아? 네.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왜요? 아니, 교회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더라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봐. 형 무슨 일인데요? 그게 에이, 난 말 못하겠다. 그냥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 그날 이후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형이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뭘까?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이후로 아내와의 통화는 더욱 어색함이 감돌았다. 항상 상냥한 아내였지만 실체가 없는 상냥함이랄까? 12년간의 부부 생활을 했건만 갑자기 영 모르는 타인이 된 것 같았다. 그렇다고 섣부르게 전화로 아내에게 캐물을 수도 없었다. 민수는 호주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떨어져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민수의 의심이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서로가 더 멀어지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었다. 민수는 급하게 휴가를 내어 비행기를 티켓팅을 했다. 드디어 출발. 민수에게 이번 호주행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시드니 공항. 민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다. 민수는 2년간 해외에 가족들이 생활할 돈을 붙인다고 최소한의 돈으로 살았다. 남들은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골프도 하고 친구도 만나서 논다고 하지만 민수는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아서 최대한 절약하며 지낼 뿐이었다. 그러나 내가 좀 힘들어도 아내와 아이들만 행복하면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다. 몇 년 후 아이들의 영어가 유창하고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경험한다면 돌아온다면 아비로서 그것보다 더 뿌듯한 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아내가 그곳에서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면 대체 나의 인연은 무엇이었던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차라리 형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기를. 민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호주에 간다는 말하지 않았다. 아내의 자연스러운 생활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착한 그는 잠시 주저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민수가 초인종을 누르자 헬로. 하며 스피커를 통하여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민수는 나야. 라고 했다. 스피커에서는 놀란 듯한 여보, 소리가 흘러나왔고 곧이어 아내 지연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혹감이 교차했다. 여보 왜 갑자기? 보고 싶어서 왔지. 피곤하네. 민수는 아내를 보자마자 묻고 싶은 것이 산더미였지만 우선은 시간을 갖기로 했다. 지연은 갑자기 찾아온 민수를 반가워하면서도 사실 놀라고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민수는 지연의 행동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꼈다. 당신 왜 이렇게 안절부절을 못해? 오랜만에 봐도 그렇지 너무 어색해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오니까 그렇지. 왜 말도 안 하고 왔어? 말했으면 공항으로 데리러 갔을 텐데. 괜히 온다고 하면 당신이나 애들이 준비한다고 신경 쓸까봐 그랬지. 그래도 말하고 와야 식사라도 준비해놓지. 괜찮아, 괜찮아. 애들은 언제 와? 응, 점심 먹고 이 시쯤 데리러 가야 해. 그래. 같이 가자. 애들이 깜짝 놀라겠네. 그는 어색함을 숨기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다. 세수라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수건을 찾기 위해 한국에서와 같이 화장실 사물함 문을 무심코 열었다. 그곳에는 약이 잔뜩 놓여져 있었다. 벌써 외국 사람 다 됐네. 민수 씨는 약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주로 일반 진통제, 아이들 해열제, 콧물 기침약, 소화제, 소염제, 데이밴드 등의 기본 상비약이었다.
역시 꼼꼼한 아내는 아이들의 약을 살뜰히 챙겨놓고 있었다. 이렇게 아이들을 생각하는 아내가 과연 다른 마음을 먹고 있을까? 내가 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민수는 올라오고 있는 의심을 애써 떨쳐버리려고 고개를 흔들었다. 마침 비행기에서 손거스름이가 생겼던 민수는 밴드를 붙이려고 밴드박스를 들어 올렸다. 그런데 밴드박스 밑에 작은 카드가 놓여져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꽃 배달을 시킬 때 함께 보내는 작은 카드 사이즈였다. 민수는 카드를 열어보았는데 그 카드에는 지연, 오늘 너무 즐거웠어.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종종 가졌으면 해. 사랑해. 당신 마음은 상관없어. 탐.